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스타리아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현대자동차의 미래,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까지도 바꿔놓을 과도기에 서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 스타리아는 그냥 승합차 아니야? 이번에 라운지가 나오면서 좀 더 고급스러워지긴 했던데 그냥 카니발이랑 경쟁하는 커다란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제 리뷰를 다 보고 나면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만 몰랐던 스타리아 출시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스타리아의 라인업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형 모델인 스타리아와 고급형 모델인 스타리아 라운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스타리아는 또 투어러와 카고로 분리됩니다. 투어러는 9인승과 11인승이 준비되어 있고 카고는 3인승과 5인승, 짐을 싣기에 최적화된 배치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고급형 스타리아 라운지는 7인승과 9인승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스타리아를 구입한다면 고급형인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을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지 않아서 풀 플랫 시트가 크게 필요 없고요. 프라이빗한 좌석 구조와 편안한 시트 구성을 더욱 원하기 때문에 제 성향에는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선택권이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이번 스타리아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7인승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스타리아 라운지보다 더욱더 옵션을 강화하고 상품성을 극대화시킨 모델이 바로 리무진인 것이죠. 사진으로만 봐도 고급스럽다 못해 호화스러운데요. 리무진 모델의 특징으로는 더 높아진 하이루프와 스타라이트 실내 조명 효과, 25인치 와이드 천장 모니터의 적용, 그리고 아이오닉5에서 먼저 살펴봤던 유니버셜 아일랜드 중앙 콘솔이 적용되었으며 물론 앞뒤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움직이는 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이 타더라도 만족도 높은 공간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레저용으로도 적합하지만 비즈니스 용도로도 아주 호응이 높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오닉5에 적용되었던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리아가 아이오닉5보다는 공간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유니버셜 아일랜드에 테이블까지 결합하여 진정한 운송수단이 아닌 하나의 공간, 스페이스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가 하나의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의 단순한 이동수단이었다면 이제 스타리아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모빌리티로서의 개념은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스타리아 퓨어셀, 즉 수소전지 차량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투싼 수소차를 시작으로 넥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글로벌에서 내노라 하는 완성차 업계에서 수소자동차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넥소 다음으로 수소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차량은 스타리아가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친환경 모빌리티로서의 역할을 스타리아가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스타리아는 디젤 엔진과 LPG 엔진 두 종의 파워트레인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소 모델에 대한 출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2023년 안에는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사진 속 번호판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스타리아 월드 프리미어 영상 말미에 보면 투명한 미니버스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하차하면서 자막으로 스타리아는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나옵니다. 이 투명한 미니버스를 PBV라고 하는데요. 바로 목적 기반 모빌리티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모빌리티인 것이죠.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는 그 모습이 상당히 좀 다르죠.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 게 비행기와 같은 물체가 나타나면서 자막으로는 당신의 이동 경험을 함께 바꿔 나갈 겁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비행기와 같은 물체는 UAM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의미합니다. 곧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땅 위를 다니는 자동차에서의 이동 경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는 하늘길을 커다란 비행기가 아닌 새로운 모빌리티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10년 넘게 걸릴 거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1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모빌리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개념도를 발표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빌리티들을 한 곳에 모아줄 기점이 있어야 할 텐데요. 마치 지금의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곳 말이죠. 그것에 대한 개념도 제시했는데요. 모빌리티 환승 거점인 허브입니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허브인 것이죠. 그래, 계획은 거창하지만 뭐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에서는 최초의 모빌리티 허브인 에어원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에어원을 현대자동차와 함께 공동으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가 아닌 현대자동차가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첫 UAM 공항인 에어원은 드론이나 에어택시, UAM 등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게끔 건설되고 UAM은 헬기보다 작기 때문에 에어원의 규모는 헬기장의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건설한 에어원이 성공적으로 영국에서 자리 잡는다면 머지않아 서울이나 인천, 세종시와 같은 도시에서 UAM 공항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듯 스타리아의 출시는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향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기아자동차도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위해 과감하게 기업명을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바꾸기도 했죠. 스타리아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모빌리티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의 시작, 넥스트 모빌리티 라이프 등인데요. 최근 현대모비스에서는 모빌리티 컨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 컨셉트카죠. 그 모습이 스타리아와 같은 듯 다른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이 컨셉트카는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박스형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실내에서는 기차와 비슷한 커다란 글라스가 존재하는데 평상시에는 유리창으로 보이다 필요시에는 영상이 송출되는 기능을 가졌고요. 시트의 구조 또한 스타리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스위블링 독립 시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에어 센서가 적용되어 직접적인 터치 없이 모션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현재 BMW의 제스처 컨트롤 같은 기능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비접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스타리아를 다시 보니까 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차량이 태어나게 되었는지 느낌이 조금은 오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몇 달 전 스타리아 위장막 사진을 보고 도대체 비율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디자인과 컨셉은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타리아가 더더욱 멋진 미래형 자동차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시승기들을 통해 스타리아 시승 후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차는 운전자의 주행 질감에 초점을 맞춘 차라기보다는 그 외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라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만 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곧 도로 위에서도 이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한 스타리아를 만나볼 텐데요. 앞으로 모빌리티로 넘어가는 그 첫 관문인 것 같아 스타리아를 포함한 현대자동차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꾸준히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스타리아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